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써 있는 내용대로 현재 문서의 크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상단의 메뉴에 이미지라는 곳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된대요. 자, 이미지는 바로 이곳에 있죠. 자, 이곳을 우리는 메뉴바라고 했으니까 메뉴바에서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점검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누르시면은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에 사이즈 2560에 1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사이즈 줄여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미지 사이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캔슬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자, F8번 눌러서 전체 컨트롤 A로 누른 것과 같은 아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서의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툴 많이 보셨죠? 자, 자르기 툴. 자, 여기 있는 크롭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단축키는 C라고 되어 있는데 C를 눌러도 이게 아니라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Shift 누르고 C 누르시면 해당하는 자리에 아이콘들이 바뀝니다. Shift C로.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 주변을 보시면 뭔가 줄일 수 있게끔 조정이 되어 있네요. 중간에 있는 점선까지 쭉 당겨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당겨서 맞춰봅니다. 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설정했다면 키보드 엔터 빵 그러시면 자,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만큼 조정한 다음에 한번 사이즈 확인해 보죠.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가서 보면 자, 가로값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죠. 네. 자, 원래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자, 이전으로 돌려서 컨트롤 Z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 보신다면 이전 사이즈는 2560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이즈가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써있는 캔버스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캔버스가 뭐냐? 화면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아이를 캔버스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종이를 아트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트보드를 감싸고 있는 전체 큰 틀을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토샵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 아트보드처럼 생긴 이 아이를 캔버스라고 합니다. 물론 아트보드라는 개념도 있어요. CC로 넘어오면서 그건 따로 얘기하고 캔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가 맞아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이 영역보다 빠져나가는 순간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건 제가 이제 판서 프로그램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고 지정된 영역보다 바깥으로 넘어갔을 때는 안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 있는 점선 부분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의 크기를 가로 1920에 세로 230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치 어디였죠? 이미지에서? 그렇죠. 이미지 사이즈였어. 그죠? 이미지 사이즈였어요. 자, 눌러보시면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1920으로 쓰고요. 1920 씁니다. 자, 높이가 어라 자, 1132로 바뀌네요. 자, 2300으로 다시 써봅니다. 어라 계속 바뀌네요. 승질나게. 자, 왼쪽에 있는 사슬을 풀어버리면 되죠. 사슬을 풀어버리고 자, 가로를 1920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자, 요 사슬을 풀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변경 가능하다. 확인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결과 확인해 보세요. 잘 되나요? 네, 아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자, 매우 안 좋은 습관인 거죠. 여러분들은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 정말로 가급적이면 인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찌그러뜨리는 거 매우 위험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그럼 저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캔버스 사이즈를 눌러볼게요. 자, 캔버스 사이즈. 자,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써볼 건데, 자, 어떤 분들은 수치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제로인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relative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입니다. 현재 기준을 제로화 시켜서 거기서부터 더 늘어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이거를 해제를 하고 전체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냐, 이 얘기예요. 전체 사이즈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풀고 가로값을 1920에 높이값을 2300으로 해볼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래 앵커라고 하는 아이, 자, 화살표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딘가 갑자기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림상으로는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원래 있던 사이즈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가로는. 근데 높이값이 늘어나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로 늘어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웹페이지처럼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아니라 거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곳을 체크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자, 캔버스 익스텐션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경이 늘어났을 때 원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선택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는 이쪽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뒤에 있는 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경색, 배경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외에도 다른 색깔을 원하시는 게 있다면 흰색, 검은색, 회색 또는 오더. 오더는 옆에 있는 얘를 클릭하는 거랑 같아요. 클릭해서 원하시는 대로 자, 늘리면 늘어난 만큼 색깔이 변하겠죠. 해볼게요. 오케이. 빵. 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숫자 0 누르시면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자,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 확대 축소 똑같이 먹고요. 화면 이동도 먹습니다. 화면 이동도 먹는데 특이한 점은 자, 현재 상태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컨트롤 숫자 0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이동하지 않아요. 포토샵에서는 화면상의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가려져야지만 화면이 이동이 돼요. 볼게요. 자, 일부 가려졌죠. 자, 일부 가려진 상태에서 키보드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이동합니다. 근데 컨트롤 숫자 0을 누른 다음에 또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동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려져야지만 움직인다. 자, 이런 개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페이스가 조금 어려우신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 손 모양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자,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뭘까요? 맞아요. 캔버스 안에 있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냥 보이는 그냥 그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찌그러뜨리든 조율해가지고 막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늘리든 줄이든 해가지고 자, 억지로 만들게 만드는 게 흔히 말하는 이미지 사이즈겠죠. 캔버스 사이즈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혀 변하지 않고 배경의 틀만 변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는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같이 조절하는 거고요. 캔버스 사이즈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그냥 배경 틀만 늘어나는 거죠. 종이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헷갈린다. 그렇게 설명해도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아주 쉽게 확대와 축소처럼 하는 아이는 이미지 사이즈고 네. 내용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밑에 있는 뭔가 자꾸 글을 쓸 수 있게 워드처럼 쭉쭉 해서 종이가 늘어나는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다. 그럼 그냥 캔버스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자,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면 자, 에디트 아닙니다. 에디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 그리고 그 밑에 이미지 로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이미지 로테이션은 이미지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 자체를 회전시키거나 뒤집거나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정리 되셨나요? 자, 한번 슬쩍 보여드리면 90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통째로. 또 돌리면 돌아가요. 그쵸? 자, 이전으로 돌리려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 단축키 뭐였죠? 네네, 컨트롤 Z예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Z 하면 또 돌았죠. 또 한 번 더 누르면 돌아가죠. 또 누르면 돌아가겠죠. 또 누르면 또 돌아가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려면 Shift 컨트롤 Z, 그죠? 다시 앞으로 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 보고 계신 이 컨트롤 Z라고 하는 단축키는 CC, 자, 포토샵 CC 2019 버전부터는 이전으로 돌리는 게 컨트롤 Z예요. 하지만 2019가 아닌 그 이하, 자, CC 2018 18 버전부터 그 이하의 버전들은 컨트롤 Z가 아니라 Alt 컨트롤 Z입니다. 단축키가 달라요. 네. 아직 회사에서는 이전의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전에 버전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축키를 모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시험장에서는 아직 GTQ나 이런 시험에서는 CS4하고 6가 공식 버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기억을 하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자, 요 Alt 컨트롤 Z를 기억하기 어려워요. 하나도 기억하기 힘든데 둘 다 언제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는 얘를 기억하세요. 컨트롤 Z를 기억하시고 Alt 컨트롤 Z 대신에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패널이 있어요. 자, 빼놓을게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패널의 내용이 컨트롤 Z로 쓰는 겁니다. 요거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얘는 최초의 문서 상태라는 뜻이고요. 그럼 20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 돌아가겠죠? 우리는 20개를 제한 걸어놨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